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글 읽는 자한양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12번째 시간으로 베트남전 5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트남전 5. 그러면서 나는 내 마음에게 다 일렀다. 지금 적에게 베푸는 자비는 어디 가고 아군에게 사리를 품다니. 바나바나의 쌀국수를 젓는 대나무 젓가락이 덜덜거렸다. 면발 위에는 쇠고기 대신 시레이션 고기를 얹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포로는 내 발소리를 알고 있었다. 꼼짝도 않다가 보초교대를 하자 눈을 떴다. 희미한 웃음을 보였다. 아마 오랜 게릴라전에서도 살아남은 육감이었으리라. 서글퍼 보이는 웃음이 낯이 익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 아무래도 기억이 나질 않았다. 어디서 만났을까? 혹시 시레이션을 내답할 때 암시장에서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칠 수 없었다. 나는 사방을 살폈다. 소금자루 같은 포로를 팔각정 기둥뿌리에 앉혀 기대기했다. 앙상한 어깨뼈가 상했는지 한쪽으로 기울었다. 반합 뚜껑을 열었다. 포로의 눈도 같이 열렸다. 처음엔 의심을 했다. 내가 먼저 한 입 먹어보았다. 그제야 안심하는 눈치였다. 굵은 젓가락으로 먹이자니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뒤로 묶인 손을 풀어줄 수 없는 노릇이 아닌가. 급하기도 하고 주위를 살피자니 마음이 앞섰다. 맨손으로 먹여주는 수밖에 없었다. 뜨거운 국물에 손가락이 얼얼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몇 번이나 감추기를 했다. 포로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았다. 이빨과 손이 떨려서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았다. 전투복이 반피를 맞은 듯 흠뻑 젖어들었다. 꽁과 옹은 탐파이콤? 주어들은 말로 맛이 있느냐고 물었다. 옹은 탐. 맛있다고 고기를 연방 까덕였다. 까몬. 포로는 고맙다는 혼자말은 보초근무 내내 이어졌다. 군홧발에 짓밟혀 못쓰게 된 안경을 무척 아쉬워하는 눈치였다. 적군이나 아군이 하는 행위들이 전쟁이란 이름으로 묻히고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총을 들고 서 있는 나를 슬프게 하고 길고도 긴 밤이었다. 회오리 바람, 새벽이었다. 내가 보초를 쓰고 난 후 두 번째 근무자가 당했다. 포로가 묶인 줄을 풀고 달아난 것이다. 대래 보초에게 재갈을 물리고 손도 묶어놨다. 포로는 소총까지 뺏어갔다. 붉은 훈장을 꿰차고 달아난 셈이다. 보초 둘이 교대로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순간 송곳 같은 곳에 찔렸다고 진술했으나 설득력이 없었다. 상처 자국은 송곳 굵기보다 훨씬 커 보였기 때문이다. 급소를 비켜간 것이 다행이었다. 중대가 발칵 뒤집혔다. 기지 주변을 이잡듯이 뒤졌으나 포로의 머리카락 하나도 찾지 못했다. 상업부대의 정보팀이 모두 들락거렸다. 올랑군은 물론 연합군에서도 나왔다. 밤새 보초를 선 10군데도 넘는 외곽초소 근무자들도 곤욕을 치렀다. 부상을 당한 보초 근무자 중에 선임인 김병장은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불려다녔다. 중대장은 무장해제를 당하고 신문을 받았다. 서대장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포로는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사라진 셈이었다. 나는 새 안경을 고쳐 써보았다. 고산적이 사는 캄보디아 쪽 호치민 루트로 통하는 먼 산을 바라보았다. 시야는 여전했다. 내가 여분으로 가지고 있던 안경으로 바꿔 쓴 것을 눈여겨보는 아군은 아무도 없었다. 언장도처럼 항상 명찰 아래 주머니에 지니고 다니던 맥가이버 칼이 잡히지 않아 멈칫했다. 이건 군법 회의감이 아니 총살감이야. 총살감. 그만 들통이 나고 말았다. 순간 심장이 멎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정보팀에서 포로가 묶여있던 팔각정 주위를 살피던 중에 쌀국수 흔적을 발견했던 것이다. 보초 근무조가 모두 불려나와 횡대로 늘어섰다. 정보팀장은 건초까지 꺼내들고 분함을 참지 못했다. 내가 쌀국수를 이병장이 화장실에 갔다 오는 사이에 서병장이 단호한 자백으로 나는 침묵을 지켜야 했다.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다. 그렇지만 서병장이 너무도 강렬한 눈빛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나는 얼떨결에 안경을 벗어 주머니에 넣었다. 무심코 주머니칼이 들어있던 왼쪽 가슴을 만져봤다. 서병장은 2주일간 영창을 다녀와야 했다. 야, 넌
랑을 내게 양보했으니 이제 우리는 빚을 갚은 셈 치자. 그는 영창을 갔다 와서도 태어나여 놀랄 지경이었다. 나는 죄인처럼 몸둘 바를 몰랐다. 이병장, 헛구역질 안 해도 임신이 되는 건가? 새병장이 구동수를 걸쩍이며 말을 꺼냈다. 야, 그게 뭔 소리야? 생머리가 애 가졌어? 나는 놀라 도끼눈을 해보였다. 그의 사랑전선에 이상기류가 흐르는 기미가 엿보였다. 고민하는 눈치였다. 사실이 그렇다면 큰일인 셈이었다. 국제적인 외교 마찰이 생길 수도 있었으니까 말이다. 평소의 모습과는 달리 이리저리 골치를 앓는 모습이 역력했다. 야, 만약에 내가 깨꿀랑하거든 그 자리에 철모를 묻어주라. 유언이다 이상. 새병장은 내게 척하니 그 수영에까지 붙였다. 철모 하나의 사진 때문이었으리라. 야 임마, 너나 내가 죽으면 내 철모 같이 묻어주라 이 바보야. 나도 질세라 핀잔을 주었다. 나도 철모 하나의 사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새벽 이슬. 며칠이 지났다. 패티가 연락도 없이 찾아왔다. 공산당 색깔 같은 코카콜라 깡통에다 쪽지를 담아 철책 안으로 던졌다. 나는 그날 밤 모험을 감행했다. 보초들의 눈을 피해 7줄의 철조망을 자른 것이다. 금방이라도 암호를 대라고 할 것 같았다. 포로가 도망간 뒤라 보초들도 눈에 불을 켜고 있었을 것이다. 아군이 갈긴 총알이 금방이라도 날아올 것만 같았다. 밖으로 나왔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내가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다. 어쩌면 광대놀이에 대한 미련은 아니었을까. 패티는 낮에는 마마상들이 음료수나 과일을 팔던 초막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떨고 있었다. 우리는 뜨거운 포용을 했다. 그녀는 깊은 파정을 하고도 두팔을 풀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둥실이 까문 누군가 타고 번지는 희미한 미소가 누구를 닮아 보였다. 얼기설기한 마른 야야수 잎 사이로 푸른별이 총총하게 보였다.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수많은 별빛이 쏟아져 내렸다. 큰 전투가 벌어졌다. 우리 중대는 대포나 차량을 매달고 다니는 진흙후 헬기에 올랐다. 또다시 전투지역에 군수물처럼 떨어뜨려졌다. 내가 선두에서야 하는 천병으로 나설 차례였다. 적군이 파노 남정을 지나야 하고 아군이 설치한 부비출랩을 통과해야 했다. 위험한 일이지만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이었다. 철모 대신 머리수건을 동여매고 방탄조끼도 벗었다. 그렇지 않고는 몇 발자국 옮기지도 못할 형편이었다. 정글도를 휘두르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닥치는 대로 잘라냈다. 적군이 놓은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 새로운 길을 내야만 했다. 얼마 가지 않아 지칠 대로 지쳤다. 땀이 흘러 정글화도 질펀하게 젖어들었다. 나는 어렵게 헤쳐나갔다.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이 삐는 사고가 났다. 진격에 문제가 생겼다. 소대장은 천병 지원자를 물었으나 누구도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새병장이 선뜻 자원을 했다. 정글들을 잡은 그는 종횡무진 터널을 만들어 나갔다. 천병을 교대하는 사이에 적들은 우리의 동태를 미리 알아차리고 있었다. 7분 흥선에서 그만 복병을 만나고 말았다.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참호를 파서 진지를 구축했다. 꼼짝없이 고립되고 말았다. 며칠이 지났다. 수통이 말라붙었다. 새병장이 마지막 물을 내게 아끼지 않았다. 노란색 연막을 피우면 하늘 높이 맴돌던 헬기에서 물과 실의 이션을 떨어뜨려 주었다. 하지만 손에 넣을 수 없었다. 얼씬만 해도 총알이 불을 켜고 날아들었다. 적들은 우리가 가까이 가도록 보고만 있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포위된 지 4일째 이슬이 맺히는 시각을 알아냈다. 밤중에 잠옷 두 귀로 빈 수통과 발가벗은 알철모를 올려놓았다. 대금도 칼집에서 나와 번득였다. 새벽에는 소총의 개머리판마저 눕혔다. 이슬을 받기 위해서 했다. 숨죽여 기다렸다. 평평한 면에 이슬이 맺혔다. 이슬방울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타이밍을 잡은 보초가 대검으로 철문을 두드려 작은 소리로 신호를 보냈다. 나와 전우들은 백태가 끼어 소금벌의 가래와도 같은 혓바닥을 내밀어 이슬을 핥고 또 핥았다.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짧은 순간 바람이 일고 해가 뜨기 전에 해치워야 했다. 엎드려 적진을 살피던 몸을 떼면 흙 위에 내 몸 자국이 도장처럼 찍혔다. 이슬이 묻지 않은 내 몸 자국 소금기에 전 형털이었다. 브로커네로
갈증은 오히려 되갔다. 시원한 동치미 국물에 살아름이 떠있는 국수가 신기루처럼 헛보였다. 그런 국수를 한 그릇만 먹을 수 있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다. 하늘이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기도 했다. 우리는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다. 레이션 깡통에다 자신의 붉은 오줌을 받았다. 거기에다 아껴두었던 커피를 탔다. 코를 막고 들이켰다. 하늘도 무심한지 소나기가 한 번 지나가는 일이 없었다. 나는 죽음이 가까워 오는 걸 느꼈다. 수통에다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쪽지를 남겼다. 어머님 전에 먼저 번 유수대로 하시고 저를 다시 보지 못하시더라도 부디 건강하게 만수무강하십시오. 나라에서 돈이 나오면 아버님 제사와 어머님을 위해서만 꼭 쓰길 바랍니다. 김장김치가 무척이나 먹고 싶습니다.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불효자 올림. 들고 있던 레이션 깡통에 메마른 물방울이 떨어졌다. 얼마 지났을까 적들의 공격이 재개되었다. 따쿵따쿵 적들의 실탄을 아끼느라 단발로 쏘아댔다. 따다. 우리는 가지고 있던 실탄이 거의 떨어질 때까지 사격을 멈추지 않았다. 격발 꽝꽝 크레모아가 터져나갔다. 맞기라도 하면 누구의 몸이든 벌집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사방으로 사람의 살점이 튀어나왔다. 흡사 들익은 수박의 속살 같아 보였다. 화약 연기 속에서 들려오는 피아가나의 신음소리가 어느 쪽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차라리 불구덩 지옥이 나을지도 몰랐다. 아비규환 아수라장, 이것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다. 그것도 모자라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백과사전이라고나 할까. 끝내 전선은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무전병 브로커네로야 브로커네로. 누군가 소리를 쳤다. 무전병은 응답이 없었다. 씩씩 무전기만 잡음을 내고 무전병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손에는 지도가 들려 있었다. 가까이에 있던 나는 무전기를 들었다. 지도에 표시된 좌표를 확인했다. 브로코네로. 기수의 위치를 알려달라. 반복한다. 좌표를 불러달라. 좌표 140319 반복한다. 좌표 140319 이상. 알았다. 부디 살아있기를 바란다. 오버. 알파 브라보 찰리 포대에 거의 동시에 포를 쏘아 올렸다. 장전 발사. 포대 사수들은 우통을 벗어던졌다. 155mm 포탄은 아군의 머리 위에도 차별로 떨어졌다. 미군의 팬텀기가 폭격을 했다. 사람의 몽둥이를 태워 날렸다. 사방에서 단발마의 비명이 들렸다. 좌표 140319 농선은 초토화되고 말았다. 초록 색깔이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적의 포위망이 흐트러졌다. 아군은 전열을 재정비할 틈을 찾았다. 화약먼지를 털어내고 돌격 준비를 했다. 전병은 여전히 서병장이 맡았다. 적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고지는 슈바이츠 모자를 닮은 무궁을 쓴 적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고지를 눈앞에 두었다. 몸을 도사리지 않고 나서던 서병장이 적탄에 맞았다. 위생병이 압박붕대로 지혈을 해보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야, 서병장 임마 죽으면 안 돼. 나는 어떡하라고. 내가 왜 죽어. 동치미 국수가 먹고 싶은데. 이 사진이나 내 철모안의 단발머리 여동생 사진이었다. 내 발목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를 덜짜웠다. 임시로 만든 헬기장으로 정신없이 뛰었다. 그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한참을 뛰는데 내 가슴께 철썩거리는 것이 있었다. 그의 뱃속에서 무엇인가 한 뼘이나 삐져나와 있었다. 흔들거리는 창자가 그새 말라붙고 있었다. 아, 서병장 이 일을 어찌하나. 들것으로 옮겨져 헬기에 실린 그의 맨발 바닥에선 핏기가 가셨다. 시리도록 하얗게 보였다. 헬기가 뜨자 나는 서병장이 쓰던 철모를 가슴에 안았다. 거수경례를 붙였다. 헬기가 멀어져 갔다. 포탄이 떨어지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데 또 은폐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다. 나는 자욱한 유황연기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가시지 않은 충격으로 한동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아군의 희생이 따르고 난 뒤에야 고지를 탈환할 수 있었다. 우리는 적군이 황급하게 빠져나간 고지에 올랐다. 먹고 버린 시레이션 깡통이 어지럽게 굴려다녔다. M16 소총의 탄피도 수북했다. 미군의 PX 표시가 선명한 맥주 깡통도 구석구석 나뒹굴고 있었다. 좌표 140319는 단순한 지구의 위도와 경도의 만남이 아니었다. 또한 지도에서 남북을 가르는 날줄과 동서를 가르는 시줄의 만남도 아니었다. 참호에서 며칠을 그 총자시로 엎드렸다 일어나면
흙 위에 자국으로 남아있던 그 푸집에 내 몸을 다시 태어나게 한 자리였다. 젊은 병사가 이데올로기를 만나 갈등하며 전장을 지켜보던 참호의 위치였다. 적군이 쓰던 빨간 별이 새겨진 피 묻은 슈바이츠 모자를 안아주었다. 모자 옆면에는 빛바랜 성조기에 해골이 그려져 있었다. 뒤집어 보니 그물망 안에는 잡지에서 찢어낸 큰 사진이 들어있었다. 인민배우인지 한 여자의 미소가 소금기에 쩔어 있었다. 시레이션 커피 봉지가 하나 끼어져 있었다. 적들도 쏟아지는 잠에는 어쩔 수 없었나 보다. 서병장이 남기고 간 철물을 보았다. 그들의 각과 별다르지 않았다. 하트 모양 가운데 큐피터 화살이 그려져 있었다. 옆으로 낙서가 이어졌다. AK 접근금지 불사조 조고가 발언한 모기약 위장폭근에 꽂혀 있었다. 뒤집어 보니 눈이 크고 생머리인 랑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얼룩진 웃음이 철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철모와 슈바이츠 모자를 양손에 든 채 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참호를 파듯 구덩이를 팠다. 서병장의 철모와 내 철모를 묻었다. 전우를 잃은 슬픔도 같이 묻었다. 무심하게 들고 있던 슈바이츠 모자도 던져놨다. 큰 돌을 굴려다 구덩이 흙을 눌렀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이 울리고 때늦은 비가 쏟아졌다. 둘 사이에 황토물이 스며들었다. 나는 무너지듯 주저앉고 말았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